자, 51페이지 제목 한번 볼게요. 사각형. 각 변에 중점을 연결해서 새로운 사각형을 만들 거야. 그치? 그 사각형의 이름을 알아보자. 초록색이 아까, 네. 다시 사각형의 각 변에 중점을 연결해서 새로운 사각형의 이름을 알아보자. 됐죠? 자, 총 6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2개는 닮음을 배우고 나서 증명을 할 거고 나머지 4개는 간단하니까 바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가 나왔냐면 첫 번째 막 생긴 사각형 나왔어요. 막 생긴 사각형 각 변의 중점, 가운데 점이야. 중점, 중점, 중점 차례대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생긴 거 마름모처럼 보인다. 마름모 아닌데. 자, 막 생긴 사각형의 각 변의 중점을 연결하면 뭐가 나오냐면 평행사변형. 증명은 패스. 됐죠? 이거는 닮음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평행사변형. 각 변에 중점을 연결하면 뭐가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평행사변형. 각 변의 중점. 차례대로 연결. 해볼게요. 진짜 평행사변형인지 빠르게 증명하겠습니다. ABCD가 평행사변형이야. 그리고 얘네가 중점이야. 길이가 같으니까 중점 잡았을 때 반반도 똑같겠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표현을 쓴 거야. 땡땡 땡땡. 됐지? 위에 땡, 여기도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합동되겠죠? 무슨 합동이냐면 S 평행사변형이니까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라는 거 이미 알고 있어. 근데 얘는 알고 보면 두 변 사이에 끼인 각이니까 SAS 합동. 이해됐어요? 그래서 합동 이어서 뭘 알아냈어? 그래서 요 길이와 요 길이는 같은 거야. 이해됐지? 같은 원리로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여전히 SAS 합동되죠? 그리하여 요만큼 길이와 이만큼 길이는 같겠다. 자, 노란색 사각형은 왜 평행사변형이니? 하고 묻는다면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빠르게 복습할까? 일반 사각형이 평행사변형 되기 위한 조건 5종류. 기억나죠? 뭐 있어요? 한. 기억나죠? 첫 번째,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 두 대각선 서로를 이등분한다.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다. 그 중에 어디에 해당되냐면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으니까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3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 이번에는 직사각형. 각 변의 중점 연결하면 뭐가 나올까 한번 볼게요. 자, 직사각형. 각 변의 중점 연결을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마름모야, 그지? 자, 왜 마름모니? 하고 묻는다면 요 4개의 직각 삼각형이 다 SAS 합동입니다. 그래서 대응변끼리 길이가 같을 거니까 그 안에 생기는 노란색 사각형은 4변의 길이가 같은 마름모가 된다. 한 거마 이해돼? 오케이. 4번 할게요.
현재 말은 뭐야? 각 변의 중점 연결하면 뭐가 나오니? 마직 이렇게 나오는데,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네 변의 길이가 같은 말은 뭐가 있었어요. 잘 그렸어야 되는데. 자, 각 변의 중점, 연결. 됐지? 직사각형 나옵니다. 빠르게 패스할게요. 됐지? 자, 그 다음 완벽한 정사각형 정 나옵니다. 자, 정사각형 각 변의 중점 연결하면 여전히 네 변의 길이가 같으면서 네 각의 크기도 모두 같은 정사각형 나오겠다. 그치? 자, 6번 등변 사다리꼴 등마 이렇게 나오는데 확인하겠습니다. 등변 사다리꼴이 뭐였냐면 사다리꼴은 사다리꼴인데 아랫변 양 끝각의 크기가 같아요. 그때의 특징 두 대각선 길이가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변의 중점 여기도 중점 여기도 정가운데 됐죠? 연결하면 요거는 평행사변형을 뛰어넘어서 말은 뭐가 나오는데 저 앞에 있는 1번이랑 제일 마지막에 있는 6번은 나중에 닮은 파트를 하고 나서 증명을 하면 더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바로 패스하겠습니다. 앞 글자만 똑 따서 외워주세요. 사평, 평평, 직마, 마직, 정정, 등마. 됐나요? 각 변의 중점을 연결해서 나오는 새로운 사각형들의 이름이다. 넘어가도 되겠지? 자, 넘기겠습니다. 53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53페이지. 평행선과 넓이. 자, 이제부터 엄청 중요한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평행선과 넓이. 자, 보도록 할게요. 처음 이론 나온 거 먼저 보겠습니다. 두 직선 L과 M이 서로 평행. 우선 첫 번째, 두 직선 L과 M이 서로 평행. 자, 그러면서 삼각형 두 개가 등장을 하는데, 자, 그림 한번 봐주세요. L과 M이 평행, 옆으로 사선 두 개. 읽을 때는 평행하다.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삼각형 두 개가 등장할 건데, 노란색 삼각형 봐주세요. 삼각형 ABC. 파란색 삼각형 봐주세요. DBC. 자, 삼각형 ABC와 삼각형 DBC. 자, 일단 얘네들은 밑변 BC가 공통입니다. 됐지? 자, 얘를 밑변으로 해석했을 때 높이 구하고 싶다. 나머지 꼭지점에서 밑변의 수선. 됐죠? 파란색 삼각형 D에서 BC의 수선. 근데 처음에 L과 M이 평행하다 했으니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똑같겠죠? 그치? 자, 그러면 두 개의 삼각형 모양은 다를 수 있으나 넓이는 어떻다? 같다. 그리고 넓이 같을 때는 짝대기 두 개만 긋는 거야. 세 개는 합동이란 뜻이었어요. 됐죠? 자, 첫 번째 다시 보겠습니다. 밑변 BC가 공통이고 평행하다면 높이가 같으니까 두 개의 삼각형은 넓이가 같은 거야. 이해됐죠? 자,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한 문제가 그 바로 아래에 나와 있어요. 이거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그림이라서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그림이 나왔냐면 막 생긴 사각형이 나왔어요. 잘 봐주세요. ABCD 사각형이 있어요. 사각형. 이거랑 넓이가 같은 삼각형을 그릴 거야. 작도할 거야. 그치? 다시 사각형과 삼각형의 넓이가 같게 되는 그 삼각형을 잘 만들어 보자.
됐죠? 자, 처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대각선 하나 그어서요. 사각형 ABC를 삼각형 ABC와 삼각형 DAC로 분리를 했습니다. 이해하면서 따라와 줘야 돼. 커다란 사각형 넓이는 대각선 하나 그었어. 삼각형 ABC와 삼각형 ACD를 더하면 되겠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AC랑 평행하게 평행선을 하나 그을 건데 요 나머지 꼭지점 D를 지나도록 평행하게 쭉 그어줄 거야. 됐죠? 그리고 원래 사각형 이렇게 있었는데 요 C에서 BC의 연장선을 쭉 그을 거예요. 그런 다음 요 만난 점을 P라고 둘게요. 그냥.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요 삼각형 ACD와 DAC와 넓이가 같은 우리 삼각형 두 개 넓이 같은 거 노란색 삼각형, 파란색 삼각형 이렇게 그린 것처럼 요거랑 넓이 같은 거 하나 그릴 건데 볼게요. 밑변 AC로 볼 거야. 그러면은 꼭지점 여기 나머지 꼭지점에서 수선은 그은 게 높이니까 요 D가 여기 있던가 여기 있던가 여기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여기로 한번 옮겨 볼게요. 그래서 삼각형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파란색 삼각형과 노란색 삼각형은 모양은 다르지만 넓이가 어떻다? 안 똑같아 보여요? 자, 넓이 밑변 AC 공통 맞죠? 높이는 여기에서 수선을 긋고 노란색 삼각형은 나머지 꼭지점에서 밑변의 연장선에 수선을 그을 건데 평행이기 때문에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어떻다? 같다. 됐어요? 그럼 밑변 같고 높이 같으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는 이 삼각형의 넓이랑 어떻다? 같다.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삼각형 ABC 그대로 쓰고요. 요거 위에 거 그대로 썼어요. 파란색 삼각형 대신에 새로 만든 P 말고 A, C, P라고 적을게요. 확인해 보세요. 삼각형 ABC와 원래는 삼각형 DAC를 더해야 되는데 DAC랑 넓이가 같은 새로운 삼각형 ACP를 만들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둘이 더하자. 이만큼과 이만큼을 더하자고? 그러면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쓰지 그랬어.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삼각형 A, B, P랑 넓이가 어떻다? 같다. 여기까지 이해돼? 어려우면 문제 많이 풀면 돼. 그치? 자, 그래서 사각형의 넓이는 누구랑 같다? 삼각형, 커다란 삼각형이랑 넓이가 똑같더라. 됐나요? 됐죠? 오케이. 이게 이제 가끔 활용 문제로 어떤 유형의 문제가 있냐면 봐주세요. 교재 저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어. 이러한 땅이 있었는데 경계선이 이렇게 생겨서 이거는 A 땅이고 이거는 B 사람 땅이야. 아, 농사 지으려니까 경계선이 좀 꺾여 있어서 불편하네. 경계선이 일직선으로 막 이렇게 있던가 이렇게 있으면 좋겠는데 하필 꺾였어. 그치? 자, 그래서 두 A, B가 갖고 있는 땅의 면적은 변함이 없으면서 경계선을 직선으로 꺾인 선 말고 직선으로 새롭게 한번 나눠볼 거야. 됐죠? 그때 쓰는 방법이 방금 했던 봐주세요. 얘하고 연결. 자, 여기 삼각형 보이죠? 요 삼각형 누구 땅이에요? A 땅이죠? 됐어요? 요 삼각형이랑 넓이가 똑같은 걸 만들어낼 거야. 자, 얘랑 평행하게 요 점을 지나면서 보조선을 하나 긋습니다. 평행하게. 여기까지 됐어요? 그런 다음에 요 점을요. 여기 여기다 옮겨도 되고 여기다 옮겨도 되고. 나 일로 옮길 거야. 자, 알겠습니다. 파란색 삼각형 봐주세요. 이렇게. 이럴 때는 고개를 살짝 이렇게 봐줘야 돼.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요, 모양은 다르지만 밑변은 얘랑 공통이야. 그치? 그 다음 높이는 여기에서 밑변의 수선 파란색 삼각형도 난 여기 있는데 넌 꼭지점 여기 있니? 야, 너랑 나랑 평행하니까 꼭지점 위치가 요 라인에 있다면 높이는 똑같겠죠? 평행선 사이의 거리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요 삼각형의 넓이는 요 삼각형의 넓이랑 같으니까 요 꺾인 선 요렇게 지우고요. 경계선을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야, 이거 A 땅이야. 이렇게. 이해됐나요? 아까는 꺾여서 좀 불편했는데 농사짓기. 지금 이렇게 하니까 각자 땅의 면적은 유지가 되면서 새로운 경계선이 등장을 한 거야. 이해됐어요? 네. 나중에 문제 나오면 또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나중에 보고 그 다음 54페이지 볼게요. 54페이지 삼각형과 넓이. 삼각형과 넓이 할게요. 자, 삼각형 두 개가 있는데요. A, B, C, D. 물론 세 개가 있어. 밑에 이만한 것도 깔려 있긴 한데 그냥 이렇게 두 개 보자고요. 자, 두 개의 삼각형 밑변 길이 일반적으로 MN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두 개의 삼각형 뾰족이 모여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를 밑변으로 본다면 높이가 같은 거죠. 요 ABC 삼각형의 높이도 여기에서 수선. ACD 삼각형 높이도 얘가 밑변이라면 여전히 됐죠? 그래서 두 개의 삼각형 높이가 어떻다? 같다. 됐죠?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나왔냐면 높이가 같은 두 삼각형 이렇게 나와 있어요. 됐지? 두 삼각형 ABC와 삼각형 ACD의 넓이의 B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삼각형 ABC 넓이 구할게요. 밑변 길이 얼마예요? M. 높이는 모르니까 몰라. H.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끝났네. 자, 그거 돼. 옆에 있는 삼각형 밑변 N. 높이 여전히 H. 삼각형 2분의 1. 됐나요? 우리 B는 간단히 표현하는 거 좋아하니까 똑같이 있는 거 지웁니다. 됐나요? 그래서 남는 게 몇 대 몇? M 대 N. 됐죠? 높이가 같은 삼각형 넓이의 B는 밑변 길이의 B랑 어떻다? 같다. 됐나요? 같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삼각형 ABC 넓이가요 50이래요. 뭐 50제곱센티미터가 될 수도 있고 단위는 생략할게요. 커다란 삼각형 넓이가 50이야. 근데 길이는 안 알려줬고요. BC랑 땅땅 CD의 길이의 비가 그냥 2대 3이래요. 길이의 비가 2대 3이야? 그럼 문제 풀 때도 야, 너 2cm야 이게 아니라 그냥 비가 2대 3이라고요. 됐지? 그리고 나서 봤더니 이런 높이가 똑같네. 그럼 넓이의 비도 몇 대 몇이다? 2대 3이다. 됐나요? 그럼 전체 넓이 50을 가지고 2대 3으로 나눠 먹자. 됐죠? 초등학생 때 배웠죠? 비례 배분 둘이 더해서 야 5로 나눈 것 중에 너는 2 가져가면 되겠네. 이렇게 이해됐어? 약분하고 계산하면 얘는 20, 얘는 실제 넓이 얼마? 30 이렇게 공평하게 나눠 갖자 이 뜻이야. 이해됐죠? 다시 이 단원의 핵심 높이가 같은 두 삼각형이 있다면 넓이의 비는 밑변 길이의 비랑 똑같다. 됐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문제는 조금 이따 풀어볼게요. 자, 어디 볼 거냐면 닮음으로 보겠습니다. 와, 도형의 닮음. 보통 중간고사 범위가요. 많이 나가면은 닮은 도형에서 제일 앞부분, 살짝. 또는 대부분은 방금 배운 데까지,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입니다. 알겠지? 자, 닮음 보도록 할게요.
몇 페이지냐면 닮은 도형 빨리 봐줘. 66페이지야. 66. 자, 닮음 알지만 보도록 할게요. 우리 닮음 보통 어디서 쓰냐면 이렇게 핸드폰 사진이나 이런 거 확대할 때 이렇게 하기도 하고, 거기에 뭐 이렇게 뭐 곱하기 2도 있고 2배 또는 뭐 0.8 내지는 등등등 있잖아, 그치? 그래서 사진이 하나 있으면 확대를 하거나 또는 뭐 축소를 하거나 그랬을 때 닮음의 뜻, 한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를 해서 다른 도형과 합동이 될 때 현재 사이즈는 다를 수 있다 이 얘기야. 그럴 때 두 도형은 서로 닮음인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용어 다 알아? 3, 4, 5. 자, 2배로 한번 늘려볼게요. 6, 8, 10. 크기는 달라, 그치? 닮았니? 너무 잘 그렸지? 닮아 보이지? 네, 이러한 두 도형을 닮은 도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각형 ABC, D, E, F. 한글로 닮은 도형 이렇게 안 하고요. 기호로 쓸 거예요. 삼각형 ABC랑 삼각형 아무렇게나 쓰면 안 되고요. 대응점 정확하게 찾아서 써줘야 됩니다. 왼쪽은 왼쪽 이거 아니야. 길이 다 확인해가면서 써줘야 돼요. 자, 닮은, 비슷한, similar 첫 번째 알파벳 S 옆으로 눕혀놓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줘야 돼. 거꾸로 하면 빵점이야. 알겠지? 이런 기호 없습니다. 자, 삼각형 ABC. 땅땅. 삼각형 ABC. 하나, 둘, 셋. 얘부터 확인. 얘 무슨 뜻? 시작 뭐예요? 합동이다. 됐죠? 얘는 무슨 뜻이에요? 넓이가 같다.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넓이는 같을 수 있잖아. 그치? 자, 얘는 무슨 뜻? 닮은 도형이다. 알겠죠? 차이점 다 알아두세요. 자, 닮음의 기호 보겠습니다. 서로 닮은 도형일 때 기호 S자 옆으로 눕혀놓은 거 해주시고, 꼭지점, 대응점 순서대로 정확하게 써줘야 돼요. 요거 잘못 쓰면은 반도 아니고 그냥 틀렸다라고 체크를 합니다. 정확하게 써주세요. 우리 합동일 때도 그렇게 썼잖아. 그치? 자,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 용어 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수 문제 1번만 같이 할까요? 쉬우니까. 1번 보세요. 오른쪽 그림에서 서로 닮은 도형을 기호를 써서 나타내라. 자, 1번 우선은 답을 한번 써볼까? 점 A에 대응점 누구예요? 써주세요. D. 점 D, 점 D 이렇게 써주세요. 2번 변 BC에 대응변 위에다 선분 표시해야 돼. 변 EF 좋아요. 각 C의 대응각은요. 각 F 됐나요? 자, 그래서 자, 닮은 도형 찾아서 기호까지 표현을 해줘라 했으니까 삼각형 ABC하고 닮은 표시 요거 꼭 잘 써주세요. 그 다음 삼각형 DEF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혹시라도 중간고사에 만약에 닮음이 들어간다. 1-2번 맨날 나와. 시험 문제 맨날 나오는 게 1-2번이야.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중 항상 동그라미. 어쩌다 말고야 항상 닮은 도형인 것을 찾아보래요. 자, 항상 닮음인 도형 몇 개만 생각해 볼게요. 세상의 모든 원은 다 닮았죠? 원. 입체 도형 중에 구는 어때요? 항상 닮았죠? 동그란 구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 부채꼴은 부채꼴인데 중심각의 크기가 똑같아요. 사이즈는 뭐 달라요. 닮은 도형이에요. 알겠지? 그냥 부채꼴 하면 안 돼요.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두 부채꼴은 닮은 도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죠? 또 이등변 삼각형이 다 닮은 건 아니죠. 하나는 뭐 이렇게 있고 하나는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그치? 이거 아무리 축소한다고 이렇게 되진 않아요. 꼭지각의 크기가 같은 두 이등변 삼각형.
여기가 만약에 30도야 그럼 요만한 사이즈로 30도 닮았다고요. 알겠지? 그래서 꼭지각의 크기가 같은 모든 이등변 삼각형 닮았고요. 그 다음 정다각형들은 변의 개수가 같은 뭐 정오각형끼리는 다 닮았죠. 정육각형끼리도 다 닮았죠. 이해됐어요? 입체도형으로 가면 정다면체, 뭐 정육면체, 그러면 큐브 모양 생각이 나지? 다 닮았습니다. 자, 그래서 1-2번 체크할게요. 다음 중 항상 닮은 도형인 거 누구? 불러. 니은하고 비읍. 나머지는 없습니다. 됐죠? 두 원이랑 두 정사면체. 정사면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정삼각형 4개로 봐봐. 요렇게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정다면체 5종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뭐 있어? 시작.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 기억나죠? 네. 그래서 정사면체 이렇게 생겼어요. 요만한 거랑 대박 큰 정사면체랑 싹 다 닮았다 이 얘기예요. 알겠지? 자, 넘어가서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면도형에서 두 번째 이론 볼게요. 평면도형에서 닮음의 성질. 평면도형이 나왔으니까 다음 장 넘겨봐봐. 다음 장에 뭐 나왔어요? 입체도형 이렇게 나오겠죠. 자, 평면부터 하겠습니다. 평면도형이 뭐예요? 납작한 거, 삼각형, 사각형, 뭐 원 이런 것들 다 평면도형이라고 얘기합니다. 평면도형에서 서로 닮은 두 개가 있어. 두 개의 도형이 있어. 자, 그래서 아까 했던 거 괜히 지웠다. 이거 나중에 피타고라스 할 때 맨날 쓸 거라서 그냥 3, 4, 5 쓴 거예요. 심심한데 피타고라스 정리 한번 할까? 하지 말까?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냐면 직각을 낀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을 낀 두 변을 각각 3, 3은 9 더하기 4, 4, 16을 했더만 같다. 누구랑? 뒷변 제곱이랑 똑같다.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네. 그러면은 요거 2배로 풀려났어. 두 개의 삼각형 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볼게요. 서로 닮은 두 평면 도형이 있어요. 대응변 길이가 같다 그러면 안 돼요. 길이가 같은 건 합동이에요. 길이의 비. 3 그랬더니 3, 4, 5 중에 제일 작은 애가 나왔어. 그러면 6, 8, 10 중에 또 나와. 됐죠? 자, 그 다음 4대 중간 사이즈 8, 5대 10, 1대2, 1대2, 1대2 됐어요? 대응변 길이의 비가 일정합니다. 여기가 1대2인데 여기가 1대3 됐어. 망한 거야. 닮은 거 아니야. 알겠죠? 자, 대응변 길이의 비는 동그라미 일정. 자, 그 다음 더 중요한 거. 대응각 크기가 당연히 똑같겠죠? 1대2라고 해서 각이 1대2가 되는 건 아니야. 대응각 크기는 각각 똑같습니다. 3번 그래서 닮은 비를 어떻게 하기로 약속을 했냐면 별표. 대응변 길이의 비가 방금 1대2였죠. 그 1대2를 두 도형의 무슨 비? 닮은 비라고 얘기합니다. 닮은 비. 그렇죠? 닮은 비가 뭐야? 그러면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지? 자, 닮은 비가 1대1인 두 도형이 있어요. 얘들아, 닮은 비가 1대1은 무슨 뜻이 이게? 1대1이야. 그럼 둘이 뭐야? 사이즈가 똑같은 거지. 우리 그런 걸 뭐라고 불러요? 합동이라고 얘기하죠. 됐어요? 그래서 닮음 안에 특별히 1대1로 닮은 걸 합동이라고 얘기합니다. 합동도 닮음의 일종이야. 알겠지? 네,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 입체도형 닮음의 성질 보겠습니다. 자, 서로 닮은 두 입체도형에서 자, 입체도형은 편의상 그냥 정육면체 그렸어요. 얘들아, 우리 요거 뭐라고 하게? 얘는 변이라고 하거든요. 평면도형에서.
얘는 뭐라고 해요? 세 글자? 모서리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자, 입체 도형에서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의 b. 예를 들어서 여기가 2대 3이야. 여기도 2대 3. 됐어요? 2대 3. 이렇단 얘기야. 대응하는 모서리 길이의 b는 동그라미 일정하다. 들쑥날쑥하면은 닮은 거 아니에요. 다 똑같습니다. 자, 대응하는 면 길이는 두 도형이 만약에 닮았다면 대응하는 면 길이는 닮은 도형이야. 이 얘기예요. 됐지? 자, 그 다음 두 입체 도형의 닮은 비는 모서리 길이의 b로 씁니다. 됐죠? 됐지? 넘어갈게요. 자, 확인 문제, 개념 확인 하나 해볼까? 볼게요. 문제 보세요. 그림, 도형 먼저 보지 마시고요. 문제 먼저 보세요. 다음 그림에서 두 직육면체는 일단 동그라미 서로 뭐라고 나왔어요? 닮은 도형이다 라고 나왔어요. 닮았냐고 안 물어봤어요. 닮은 도형이야 라고 나왔어요. 됐지? 자, 그랬을 때 사각형 ABCD에 대응하는 면이 사각형 A-B-C- 그거래요. 알았어. 두 직육면체 닮은 비를 구하재. 뭐야? 뭐가 보여? AD에 대응하는 모서리는 누구야? 변 A-D-죠. 됐어요? 거기다가 선분 표시하고 A-D' 쓰는 거야. 그래서 AD 대 A', D'은 2대 3. 그래서 닮은 비는 뭐다? 2대 3이다. 끝. 됐죠? 네. 자, 이론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0페이지. 자, 서로 닮은 두 평면 도형, 서로 닮은 두 평면 도형. 평면이니까 좀 이따 입체 나올 거야. 도형. 자, 둘레의 길이의 b와 넓이의 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서로 닮은 두 평면 도형이 닮은 b가 m 대 n이라면, 자, 닮은 b가 m 대 n이라면, 자, 중요한 거야. 둘레의 길이의 b는 둘레의 길이의 b는 또 하나 넓이의 b는 어떻게 될지 샘플 문제로 바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봐주세요. 정사각형으로 할게요. 쉬운 걸로. 세상의 모든 정사각형은 다 닮았으니까. 여기 한 변 길이 2cm고요. 여기는 3cm예요. 방금 정사각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닮았죠? 그죠? 얘 일정한 비율로 확대하면 얘 나오죠? 우리 사진 찍었을 때 이렇게 확대하면 코만 커지는 거 아니잖아. 전체적으로 똑같은 사이즈로. 자, 두 개의 정사각형 닮았는데 2cm, 3cm. 그러면 두 도형의 닮은 비는 몇 대 몇이야? 2대 3이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요 작은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구할게요. 2 다 더한 게 둘레죠? 그래서 2 곱하기 얼마? 4. 물론 8이라고 써도 돼. 그냥 쓴 거예요. 자, 얘의 둘레는 3, 3, 3, 3. 4번 더하면 되니까 3 곱하기 얼마? 4. 둘레 길이가 얼마인지 관심 없어. 그냥 b가 어떻게 되는지만 궁금하다 이 얘기야. 그럼 둘 다 똑같이 4, 4 나눠주면 몇 대 몇이 나와요? 2대 3 똑같이 나오죠. 닮은 b가 m 대 n이야? 그러면 둘레의 길이 b도 똑같이 뭐? m 대 n이야.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 넓이로 가겠습니다. 얘 넓이 얼마예요? 2 곱하기 2는 얼마? 얘는 3 곱하기 3은 얼마? 9. 됐어요? 그래서 넓이 b는 방금 닮은 b를 각각을 뭐한다? 제곱을 해주면 되겠다. 됐죠? 됐니 얘들아? 자, 어디 볼 거냐면 재볼게요. 4-2번 문제 보겠습니다. 4-2번. 두, 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야. 두, 원. 아무것도 안 나왔어. 닮았는지 어쨌는지 얘기도 안 해줬어. 얘기 안 해줘도 돼. 원은 항상 뭐?
닮은 도형이니까 지들끼리, 그치? 자, 2, 1. 5하고 5-가 있는데요. 반지름 길이가 아니고요. 길이의 비가 3대 4래요. 길이의 비가 3대 4란 얘기는 두 도형의 닮은 비가 3대 4란 얘기지, 그치?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원의 실제 넓이가 48파이래요. 얘는 5고요. 얘는 5-예요. 순서 잘 보세요. 자, 넓이가 48파이야? 그러면은 잠깐만, 닮은 비가 3대 4인데 갑자기 넓이로 점프했네? 3대 4면은 넓이 비는 제곱 3, 3은 얼마? 9. 4, 4 얼마? 이해됐어요? 야, 앞에 거 원이 9면 뒤에 거 넓이는 얼마야? 16이야. 이 얘기예요. 이해됐지? 근데 이 뒤에 있는 실제 넓이가 48파이래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넓이 얼마니? 했으니까 몰라. 이렇게. 됐나요? 네. 뭐 해도 되지만 바로 그냥 몇 배야? 3배야? 3파이배야? 파이는 귀찮다고 떼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정확히 여기에다가도 똑같이 얼마 곱해? 3파이 곱해주세요. 따라서 x는 얼마? x는 얼마? 27파이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이해됐니? 됐어요? 오케이. 또는 뭐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 이렇게 해서 비례식을 풀어줘도 괜찮겠습니다. 됐죠? 자, 뒤에 마지막 이론 보겠습니다. 서로 닮은 이번에는 입체 도형 나옵니다. 서로 닮은 두 입체 도형. 자, 닮은 비가 일단 m 대 n이야. 닮은 비가 m 대 n이야. 그렇다면 건널비의 비, 입체 도형이니까 부피 얘기하겠죠? 부피의 비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안 어려우니까 그냥 보세요. 자, 닮은 비가 m 대 n이야. 복습도 할 겸 9로 넘어갈게요. 9. 9는요. 착착착착착. 입체야. 9의 반지름 R이라고 할게요. 심심한데. 건널비 한번 공식 확인해 볼까? 9의 건널비 어떻게 돼요? 기억 안 나지? 9의 건널비. 9의 건널비 그때 우리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오렌지 있고요. 껍질 이렇게 막 까가지고요. 바닥에다 막 하면은 그 반지름과 똑같은 원 4개에 귤 껍질이 막 쌓여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건널비 뭐예요? 외우세요. 다시 외워. 알겠지? 반지름이 R인 9의 건널비는 4파이R 제곱이다. 자, 9의 부피는요? 빨리 알고 있는 사람 얘기해. 시작. 오, 고마워. 3분의 4 파이R 세제곱. 오, 역시 강지훈 잘하고 있어. 자, 이렇게. 됐죠? 자, 9가 있는데요. 두 개의 9가 있는데 할게요. 첫 번째 9는 반지름이 2cm고요. 그 다음은 3cm래요. 9의 반지름이 각각 그렇대요. 자, 건널비 실제 구할게요. 건널비 시작. 4 파이 R 제곱. 됐나요? 됐죠? 자, 얘 건널비 시작. 4 파이 R 제곱. 됐죠? B만 알아보자. 4파이 지워. 계산해. 4대 3, 3은 얼마? 9. 알았다. 닮은 B가 M 대 N이야? 야, 건널비든 강 넓이든 여기 어디서 강 넓이든 제곱하라고요. 제곱 대 제곱이라고요. 2대 3으로 닮았어요? 2대 3으로 닮았으면 건널비의 B는 그거의 제곱이 된다. 이해됐죠? 부피로 가겠습니다. 반지름이 2인 9의 부피 공식 어떻게 돼?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됐죠? 똑같이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B가 궁금한 거니까 똑같은 거 지울게요. 남는 거 2 3번 곱하면 8대 3 3번 곱하면 27. 아, 부피의 B는요. 닮은 B를요. 신나게 세제곱 하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M 대 N으로 닮았어? 닮은 B가 M 대 N이야? 부피 B는 M 세제곱 대 N 세제곱이 되겠다. 이해됐어요? 얘 보니까 뭐가 생각나냐면 길이, 우리가 보통 단위가 이제 센티미터일 때 길이는
단위가 센티미터야? 넓이는 뭐예요? 제곱 센티미터죠? 부피는 단위가 어떻게 돼요? 제곱 센티미터죠? 이거랑 똑같이 움직입니다. 넓이 제곱, 부피는 뭐라고요? 세제곱, 길이는 뭐? 그냥 1차야. 그래서 닮은 비가 m 대 n이야. 둘레의 길이의 비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그냥 m 대 n 쓰세요. 넓이, 건널비든 그냥 넓이든 넓이의 비는 제곱, 제곱이다. 입체로 넘어가서 부피의 비는 뭐다? 세제곱, 세제곱이다. 됐나요? 됐죠? 자, 하나 보겠습니다. 자, 9가 있는데요. 쇠공이에요. 자, 반지름 길이가 얼마냐면 3cm야. 이만한 쇠공을요, 녹여서 작은 반지름의 길이가 1인 공을 만들고 싶어. 그치? 몇 개 만들어지겠니? 하고 물어보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구 모양은 닮은 도형이다. 됐지? 닮은 비 몇 대 몇이야? 3대 1이죠? 됐어요? 요거 녹여서 얘를 만든다는 얘기는 뭐야? 부피 개념으로 넘어가 줘야 되지. 자, 그러면 3대 1로 닮았으면 부피의 비는 이거 3번 곱하면 얼마? 27. 이거 3번 곱하면 얼마?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얘 녹여가지고 요만한 걸 몇 개 만드니? 그럼 몇 개 만들어? 27개 만들어요.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이해됐어요? 됐죠? 오케이. 빨리 끝냈으면 좋겠지? 맞아. 71페이지에 5-1번만 같이 할 거야. 71페이지 5-1번 빠르게 하겠습니다. 두 원뿔이요. 힌트 보세요. 문제. 이미 서로 닮은 도형이라고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럼 그렇구나. 닮았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돼. 자, 두 원뿔의 닮은 비는 높이 나와 있네. 앞에서부터 써줘야 돼요. 9대 6이니까 간단히 뭐라고 써요? 3대 2요. 순서 중요합니다. 3대 2요. 자, 2번. 원뿔 비의 옆넓이. 옆넓이든 밑넓이든 그냥 넓이 비는 닮은 비의 뭐라고요? 제곱이라고요. 3대 2야? 그러면 옆넓이, 어쨌든 넓이 비는 3, 3은 얼마? 9대. 그 다음 불러. 2는 4. 제곱이 넓이 비가 되는 거잖아. 이해됐어? 자, 근데 비의 옆넓이가 20파이래. 됐어요? B의 옆넓이 20파이야? A 옆넓이 알아? 몰라? 몰라요. 순서 중요하니까 A부터 쓸게요. A 옆넓이 몰라. A 대. B 옆넓이 20파이야. 하여간 넓이의 B는 이거 위에 거 쓰면 안 돼. 밑에 거 쓰는 거야. 몇 대면? 9대 얼마? 4가 돼야 되겠다. 이해됐어요?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또는 이렇게 가려면은 5파이 곱하면 되네. 그럼 9에다가 똑같이 얼마? 5파이를 곱해주면 되겠다. 됐나요? 답 얼마? 45파이. 단위까지 써주세요. 제곱 센티미터. 자, 그 다음 3번에 엄청난 두 글자 뭐라고 나왔어요? 부피라고 나왔죠? 부피. 얘들아, 닮은 비가 3대 2야. 그럼 부피 비는 어떻게 돼요? 빨리 세제곱이 얼마? 27대 8. 여기는 A, 여기는 B 순서 엄청 중요합니다. A의 부피가 실제로 54파이래요. 뭐야? 54파이야? 여기 A, 여기 B잖아. 그치? 그럼 부피 B 써주고 B 부피 몰라. 뭐 X를 쓰든 편한 대로 문자 쓰세요. 어쨌든 딱 봐도 2파이 곱한 거네. 그치? 여기다가도 2파이를 곱해. 됐나요? 답 얼마? 16파이 정답. 됐어요? 네. 자, 숙제 체크하세요. 개념책은 어디까지냐면 72페이지 1번 개 페이지 72 2번 유 3번 학습지 108 문제. 유는 몇 페이지까지냐면 좀 넘어가 볼까? 유가 어디냐면 어디일까요? 닮음. 좋아. 57. 페이지 57. 그
다음 요번 토요일 10시부터 1시까지 토요 문풀 됐죠? 오케이. 시간 됐나? 어우, 55분 딱이네. 됐지, 얘들아? 가자. 수고했다. 은지야, 잘 들었어? 수업 잘 들었어? 자, 이제 도나 꺼주세요. 눌러주세요.